숙제 풀으니까 괜찮겠지? 마이크 이제 켰어. 괜찮겠지? 숙제 풀이는 잘 안 보지? 보니? 어떡하지? 이거 녹화하고 있네. 자, 일단 시작하자. 자, 가자. 이 프로 유튜버예요. 마이크 안 켜놓는 이 프로 유튜버. 에이, 바보같이. 난 유튜버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끔씩 그런 거, 너네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도 가끔 보니, 유튜브에서. 그래서 어떤 직업군을 본 적 없어? 주님 가끔 봤어? 어떤 직업군인 사람들 좀 봤어? 어? 커플. 그 왜 봐? 커플 브이로그? 대리만족? 잠깐만, 커플 브이로그? 야, 너 혹시 그거 본 적 있냐? 고등학생인데 하굣길인가 어쨌든 밤에 남자랑 여자랑 둘이 걸어가다가 여자애가 먼저 고백하는 영상 본 적 있냐? 너 그거 봤어? 수정TV 하면서 알아? 유진TV. 어쨌든 그 유진이가 그 연애 브이로그를 본다는 게 그거 본다는 거야 혹시? 아 진짜 유진이 진짜 말 안 듣는 애였네. 걔는 일찌감치 우리 학원에 다닐 때부터 일본에 이민 갈 예정이었거든. 그래서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다닌 거래. 뭐라더라? 엄마가 한국 살고 아빠가 일본 살았나 지금? 반대인가? 어쨌든 그래서 아빠 따라 간다고. 어제 갑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고차 방정식, 두 번째 연립 방정식. 자, 그냥 단순한 고차 방정식과 단순한 연립 방정식만 생각하면 사실 두 녀석은 진짜 쉬워. 근데 거기서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 심화 유형이 하나 들어와요. 거기가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사실 좀 하려고 요번에 진도를 더 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우리 마플 시너지 풀고 하다 보면 우리 최근에도 그거 막 숙제 풀에다가 지난주에 숙제 풀에다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나? 이거는 부정방정식이니까 저 뒤에서 배울 거라서 몰라도 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뒷부분은 혹시 방학 때 배웠던 거 기억나면은 한 번 더 들어만 놔두세요.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지난주 숙제 풀에다 다른 분들도 다 나왔거든. 마플 시너지 교재가 좀 그래서. 근데 그게 학교 시험에도 항상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까지는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것만이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도담이었지. 너네 맞지? 연립 들어간다는 학교가. 도담처럼 연립이 들어간다는 학교가 이번에 꽤나 많아가지고 좀 요번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모든 학교들이 다 진도를 좀 많이 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립까지 할 거고 그거 하면서 그쪽 심한 내용까지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알았죠? 자, 가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요? 진짜 쉬워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뭐? 무조건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요.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예요. 왜?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은 언제 배울 거거든? 지금 학년에서 못 하거든. 그래서 요 녀석은 언제 할 거거든? 수 때 할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게 1차가 3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듯 1차나 2차 하나 곱해진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든 어쨌든 인수분해는 됩니다.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못 찾은 거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닐 거예요. 알았죠? 또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 못하거나.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번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고차 방정식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뭘 공부해야 된다? 다시 또 인수분해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거 하기 전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배웠고 그 전에 2차 방정식 배웠고 그 전에 복소수 배웠고 그 전에 인수분해 했잖아. 그 인수분해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고스란히.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좀 해볼까? 자, 이거는 지금 쓸 필요는 없어요.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수분해 하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거든. 기억나요? 첫 번째 뭐지? 공통인수.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 묶어놓고 시작하기. 두 번째, 묶어놓고 나면은 사실 2, 3, 4, 5번은 동시에 보인다. 알았죠? 2번인지 5번인지 4번인지가 동시에 보일 거예요. 공식 쓸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서 치환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한 보기차식 인지 아닌지. 네 번째, 문자가 혹시 여러 개는 아닌지. 문자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눈으로 보자마자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인수정리 사용하는 형태. 그거 말고 전부 다 나머지. 그럼 뭐야? x에 대한 3차식인데 예를 들어서 내림차식으로 정리가 된다거나. 맞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니? 아니요.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어요. 자, 플러스 알파 첫 번째. 뭐 나오죠? 계수가 대칭형. 두 번째, 2차 방정식단에서 배웠던 복소수 범위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인수분해 싹 다 끝났어요. 그럼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단원, 고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문자 여러 개 아니에요. 문자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 복소수 범위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서 뭔가 x값을 다시 찾으러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거든.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이제 요 나머지 녀석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요 녀석의 이름이 살짝 바뀔 거예요. 어떻게?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좀 독특하게 나오게 될 거고, 요 녀석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우리 인수분해에서도 거의 못 만났던 것처럼. 어쨌든 요 녀석을 포함해서 다시 5개만 남아있게 돼요. 알았죠? 근데 그 5개라고 해서 5개 다 외운다기보다 공통해서 사실 할 거 없잖아. 묶어주는 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냥 공식 쓸래, 치환할래, 인수정리 쓸래. 그냥 거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요 여러 가지 방정, 처음에 고차 방정식 유형 1번부터 어디 갔어? 유형 1번부터 유형 16번까지 갑니다. 16개 유형으로 어떻게 쪼개놨겠어? 당연히 요 녀석들이 일단 처음에 우르르르 등장하겠지. 물론 그 안에서 뭐 항등식처럼 푸는 거, 뭐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 또 뭐 혈내근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 그런 걸 제외하고 보면 결국 얘네들이 이용하는 거를 유형별로 또 따로따로 몇 개 쪼개놨을 거예요. 알았죠? 자, 유형 1번 가보자. 어떤 녀석이야? x 3승 마이너스 8은 0. 이거 뭐야? 공식 쓸 수 있는 인수분해. 맞죠? 기본적인 인수분해라는 얘기고. 645번 이건 뭐예요? 어머? 식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뭐가 보여 얘들아? 공식 쓸 수 없지? 계속 1, 3, 3, 1 아니죠? 문자도 하나밖에 없고 취한할 녀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뭐겠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x에 뭐 넣어주면 돼요? 1 넣어봤더니 0 된 것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섞여있네 좀. 맞죠? 마블 시너지는. 요런 녀석들 그래서 뭐 646번, 647번 얘들 전부 다 뭐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뭐야? 근을 줄게 방정식 구해봐. 이거는 뭐야? 그냥 방정식에서 나오는 되게 기본 중에 하나지.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고 2차 방정식에서도 뭐도 조심하라 그래서 혈내근처럼 보이는 문제지만 혈내근 못 쓰는 문제 기억나지? 개수는 실수란 말이 없는데 한근이 허근 주어지면 대입형 문제라고 했죠. 맞죠? 그런 것처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도 똑같이 나옵니다. 결국 처음에 뭐가 주어지니까 한근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을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나머지 것들은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눈을 한번 쓱 훑어보고 다시 오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근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뭐 실수라던가 한 개의 실근, 허근이라던가 하나의 실근이라던가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것 같아? 판별식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3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거든. 그럼 판별식을 쓰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하고 오자? 인수분해부터 하고 오자 라는 문제로 얘는 어떤 인수분해가 되겠어? 역시 미지수 A가 포함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 봐야 X에다가 뭘 넣어주면 A인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성립하는 무슨 문제가 될 거야?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또는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 이거 공통부분 보이는데요 라고 해서 공통부분 문제로 풀 수도 있고요. 아, 공통인수. 알았죠? 네. 뭐, 그 다음에 요거 658번 보면 너무나도 뻔하잖아. 어때? 중근을 가지세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판별식 쓰고 싶은데 3차 방정식이라서 판별식 못 쓰니까 일단 뭐 하자? 차수를 좀 내리고 시작하자. 그래서 요게 좀 심플하니까 요거 그냥 해버릴게요. x에 뭐 넣어주면 되거든? 1 넣으면 1 빼기 2a 빼기 1 플러스 2a. 오케이, 0 되는 거 확인했네. 그럼 분명히 뭐로? 1로 조립제법 쓰면 된다는 얘기다. 그쵸? 그래서 3창의 개수 2창 없고 조심. 1창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상수항 2a. 자,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뾰로롱 합니다. 1, 1, 1,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0.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남은 게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왔거든?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거든. 그러면 뭐 가지라고 했거든? 중근을 가지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뭘 가져주면 되겠네? 어? x-1. 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뭘 가져도 되겠네? 중근을 가져도 되겠네. 그래서 둘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잘했어요. 얘가 0인 것도 있지만 방금 선영이가 얘기했던 거 이 2차 방정식에서 뭐 x-1이 나와서 또 다른 x 하나 더 앞에 있는 요 놈이 1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세 근이 존재해. 한 근은 x-1에서 나오는 1일 거야, 1. 근데 요 두 근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일 겁니다.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되는 근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1번은 요 둘이 겹칩니다 라고 푼 건데 이 둘이 달라도 되잖아. 다른 대신에 얘랑 같아지면 되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푸셔야 돼요. 뭐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면은 A는 1 나올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 하나, A는 1 하나 해서 두 개 더해서 답은 8분의 7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알았죠? 마이너스 8분의 7인가? 8분의 7인가? 어쨌든. 알았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야?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지. 맞죠? 고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인수분해의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문제 유형 4번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뭐야? 요것도 요 인수분해 중에 어떤 인수분해 걸리니? 어떤 인수분해니? 어떤 거에 어떤 걸로 풀어주시면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4차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생각보다 유형들을 얘네들을 여기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이제 치환을 한다, 요 부분. 그 중에서 보기차식도 있을 거야. 보기차 방정식, 여기 있네. 유형 7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수분해 하는 유형들 쫙 정리를 몇 가지 하겠지. 됐죠? 그러면 유형 7번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유형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 8번부터 이제 또 잠깐 다른 얘기 나와요. 유형 8번부터 9번, 10번까지. 무슨 문제? 근각계수관계 문제. 고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는 근데 선영아, 이거 교육과정에 있을까 없을까? 모르나? 유형 8번, 9번, 10번에 나오는 근각계수관계. 없어요. 방금 내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대답을 하신 거 아니죠?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는 교육과정에 빠진 지 좀 됐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다? 학교에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를 내니까. 오케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단독 출제를 할 수 있나? 아니요. 교육과정에 없는 거를 단독 출제는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풀이가 가능하게는 해놓지.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다른 풀이를 풀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지거든. 그래서 학교에서도 서술형에는 단독으로 근각계수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내겠지만 객관식에는 낼 수 있어요. 알았죠? 왜? 혹시 교육청에서 뭐라 하면 이거 이렇게 풀면 된다. 교육과정 없는 걸로 풀 수 있는 풀이 문제인 거다. 라고 하면 되니까. 알았죠? 그 말은 근각계수관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자, 거기까지 일단 문제 한번 쓱 가볍게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보자. 자, 다른 모든 녀석들 근각계수관계 문제나 뭐 인수분해형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어려운 거 한두 개만 하고 갈게요. 자, 663번입니다. 아까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보여가지고 663번과 661번입니다.
두 개 풀어보세요. 661번, 3번. 자, 161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양근, 음근이라는 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 두 실근의 부호. 맞죠?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실근의 부호. 근데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역시 K를 살려서 X에 1 넣어주면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를 하러 가는 거죠. X에 1 넣었습니다. 뭐 되겠지. 맞지? 그래서 1로 조립제법 하러 갈게요, 바로. 아씨, 해놓을걸. 자, 가자, 1로. 1, 1, 3, 3, K 플러스 3, 0. 그래서 X-1에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K 플러스 3는요. 자, 근데 앞에서 무슨 근이 나왔어? 1이라는 근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근이야? 양근 나왔네.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는 여기 뒤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뭐다? 두 근이 모두 양수, 아니 뭐래?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은근 두 개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로 넘어가야 돼? 합곱 판별식 보러 가면 된다. 그치? 그래서 뭐야? 합 마이너스 3? 알아서 음수 잘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곱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양수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판 뭐예요?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양근 두 개, 두 개의 음근 두 개, 그 두 개가 다르대 같대. 그런 말 없죠? 그 말은 둘 다 가능합니다. 커서 두 근이 모두 달라도 되고, 같아서 두 근이 같은 근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두 개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 하나 풀면서 요거 하나 풀면서 둘이 겹치는 범위로 가면 되겠지. 됐니? 위에 거 K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기서 K는 뭐야? 작거나 같다.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K의 범위는 다시 한번 쓰자.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됐죠? 답은 어디 있어요? 3번이네요. 맞춘 사람? 둘. 왜 틀렸어? 너 혹시 등호 빠뜨렸니? 그럼 둘 다 등호가 없는 것도 없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만 할게. 자,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63번은 뭐야?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한 근은 뭐보다 크고 한 근은 뭐보다 작다. 이런 문제 뭐였어? 근의 분리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근의 분리를 풀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뭐로 가야 돼? 2차 방정식을 가야지.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고차 방정식이니까 뭐 해야 되겠네?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고, x에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0 될 게 보인다. 뭐가 힌트야? 오히려 a가 있으면 더 힌트입니다. a를 없애기 위한 x를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는 a, 하나는 a.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0 되겠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넣고 실험을 하세요. 실험이 아니라 계산을 하세요. 나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1, 마사, a,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 2차 방정식 무슨 근인지 모르는 놈이 하나 남았고. 근데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 뭐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우리가 찾고 싶은 만족하고 싶은 그 조건이 아닌 근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일단 두 개가 다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도 있는데, 그거는 뭐 조건 만족 이미 안 하니까 탈락. 됐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은 여기. 뭐? 두 근이. 서로 다른 있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문제니까? 이거 근의 분리인 게 나왔으니까. 근의 분리 문제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요, 항상. 한 판축을 기억하는데 한 판축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나서? 함수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녀석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 판축 확인하자 그랬지.
그래서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얘기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 그냥 빨간색 섞여 있으니까 좀 그렇고 흰색을 쓸게. 함수 얘기로 명칭 좀 바꿔서 한 줄 더 써주기. 나는 그걸 함수로 해석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나왔어? 이 함수. 그 다음에 뭐 나왔어? y는 0, x축이라는 함수. 그 두 개가 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뭐하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모두 마이너스 1보다 그는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x좌표만 놓고 봤을 때 더 크다라는 얘기는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했어? 함수로 한 줄 써줬지. 용어 하나 바꿔서 뭐 근을 교점으로 크다를 오른쪽으로 바꿔서 한 줄 써봤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시면 돼? 그래프를 그려요. 2차 함수 봐. x축의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럼 너희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뭐? 판, 축, 함수값. x에 뭘 넣을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y값이죠.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뭐 나와요? a 플러스 5. 그게 어디에 있어? 뿅 위로 올라간다 그죠? 양수. 판별식. 그거는 저기를 봐야지.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교점. 교점이 무조건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럼 판별식으로 가자. 4분의 d. 4-a. 서로 다른 두 개니까 반드시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축. 축의 방정식 x는 2. 그 x는 2가 어디에 있어? 원래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미 오른쪽에 있으니까 미수 없이. 그래서 이미 만족.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범위로. 이게 근의 분리 풀이였어요. 기억나요? 근의 분리 문제인 걸 판단을 했다면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용어 몇 개를 바꿔서 해석을 해줍니다. 한 줄 써줘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 그래프를 그린 걸 바탕으로 한판축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 단계 거쳐서 생각해줘야 돼. 근의 분리는. 무조건 한판축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준이 알겠죠? 예, 이게 663번 문제입니다. 풀이.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664를 먼저 한번 볼게. 얘는 작은 근과 큰 근을 물어본다, 그지? 네 개의 근을 다 찾지 않으면 작은 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 안다 그래서 그게 작은지 큰지 모른다, 그치? 결국 네 개의 근입니다. 즉, 근을 찾아주세요고 근을 찾는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맞죠? 인수분해 해보자. x에 뭐 넣을까, 0 대리? 마이너스 1. 확실해? 왜 안 되는 것 같냐? 아, 되나 보다. 자, 가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1 넣으면 0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해왔어? 요 녀석 2, 3 한 번 더 인수면 된다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근이 다 보이지. 제일 큰 근 3, 제일 작은 근 마이너스 1. 자,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은 얘로 넘어갑니다. 이건 풀 건 아니에요. 허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허근인지 실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근을 찾아야 돼. 물론 허근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 채로 2차 방정식 능력꼴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 살려서 풀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666 성은아 666 답 어떻게 구했어? 응? x에 1 넣어주면 됩니다. 정확해요. 자, 이 문제는 4개의 근을 모두 찾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면 이렇게 풀고 있어요. 제대로 풀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 그렇게 풀지 않는 문제집들이 가끔씩 있거든. 또는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풀지 않는 문제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근을 구하고 나서 출발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데요? 요 놈의 생김새를 잘 봐야지. 잘 봐.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때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 됐다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맞죠? 그래서 능력이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근으로 가졌겠지. 근데 이거랑 이거랑 생김새를 잘 봐. x에 1 넣어주면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x에 1 넣어주면 돼. 그 말은 여기에 1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답은 얼마예요? 4.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있잖아. 넘어간다. 잠깐만 뭐 칠판만 보고 넘어가. 그래 하고 갈까? 요 녀석 가봐. 680번. 이거 딱 보자마자 답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이제 보여? 근데 이거 아마 해설지를 보면은 전개해서 풀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근각의 제관계를 쓰려고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주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세 녀석을 이용하고 있는 어떤 값으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각의 제관계를 살려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걸 세 개를 다 찾아와서 대입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풀어.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이거는 여기에 1 넣어서 답을 마이너스 2라고 바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681번 풀어보세요.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이거 우리 예전에 언제 했더라 그거를? 고차 방정식 아니고 인수분해인가? 인수분해 아니면 항등식에서 했었을 겁니다. 인수분해에서 했겠다. 자, 요거 딱 보자마자 뭔가 나와야 돼요. 잘 봐. 그래서 이제 요걸 위해서 하나 설명하고 갑시다. 요 녀석은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다? 근각예술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들 외우고 있을 거니까 바로 갈게요. 고차 방정식에서 근각예술 관계, 고차 방정식에서 혈례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참고로 고차 방정식의 근각예술 관계라고 했지 나는 3차 방정식의 근각예술 관계라고 안 했습니다. 4차 방정식도 근각예술 관계가 나온다. 알았죠? 알고 있으면 편하다.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근이 3개가 등장하겠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다?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알파,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 다 곱한 거 각각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녀석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분의 b 최고차의 개수분의 C, 최고차의 개수분의 D. 부호는 시작부터 반대 그대로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맞죠?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AX의 4승으로 시작하는 4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물론 이제 4차 방정식이다 보니 근은 몇 개가 될 거고 4개가 될 거고 그 4개를 가지고 역시 1개씩, 2개씩, 3개씩, 4개씩 곱해서 더한 놈들. 그래서 이제 1개씩 2개씩은 너무 많아서 한 2개, 3개, 3개 정도만 쓰고 중략할게요. 얘들도 너무 많아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4개 다 곱한 거를 만들러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최고차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마지막 항 상수항의 개수 부호는 반대부터 시작해서 반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뭐다? 이 녀석을 딱 보자마자 만들어야 되는 거 알파, 베타, 감마의 합 얼마예요? 부호 반대. 감마 어디 갔냐?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 고쳐줘야 돼? 3-감마, 3-알파, 3-베타. 그래서 순서는 무시하고 갈게요. 3-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였어요? 3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였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3 넣어서 바로 답을 구하지 여기다 3 넣는 거나 여기다 3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되죠. 27 빼기 27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6, 3. 답은 3번. 하고 끝내야 된다. 알았지? 잘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뒤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요거는 2차 방정식에서도 하는 문제라서 생략하고, 여기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요 켤레근.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690번 풀어보세요. 자,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 내용과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에서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켤레근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똑같다는 말은 3차라서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2차에서부터 그냥 출발시키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한근이 허근이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준아? 1 하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맞죠? 성원아, 한근이 허근이 등장하면 뭐라 그랬어? 그렇지. 자, 조심하세요. 내가 그래서 틀렸어. 중학교 때. 알았죠? 허근이 등장하면은 켤레근을 쓴다라고 잘못 배우고 있단 말이야. 허근이 등장하면은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허근이 등장했으니까 개수를 확인을 합니다. 개수가 실수인지를. 그래서 만약에 yes라면 켤레근으로 들어가지만 no라면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지를 확인을 하세요. 1A, B, 4 실수 A, B. 네, 맞습니다. 그래서 켤레근을 사용할 거고 다른 근은 뭐예요? 1-I예요. 너희가 문제집에서는 개수가 실수가 없는 문제를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습관이야. 그러면 안 돼. 학교 시험은 아까 내가 건너뛴 유형, 고차에서도 2차에서도 건너뛴 유형 이번에 보면은 한근이 1일 때라고 주어지는 거 있었잖아. 그때 뭐였어? 1을 대입해서 개수 A를 찾은다.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근을 찾으러 가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대입형 문제로 풀어줘야 됩니다. 개수 실수한 말이 없으면 시험에서는 그게 나와요.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다른 근이 1만 쌓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자?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2.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3차였으니까 앞에 인수 하나만 더 붙이자라고 하는 거고, 그때 알고 있는 개수 보면서 하나 찾고, 또 다른 알고 있는 개수 항상 보면서 마이너스 2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통해서 AB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AB를 찾을 때는 근각계수관계를 살려도 좋지만 뭐 나는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지?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은 내용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고차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나마 좀 어려운 뭐 남았어? 오메가 남았습니다. 이게 유형 13번. 그래서 오메가 문제로 유형 13, 14, 15 그리고 활용형 16번 풀고 나면 고차 끝나요. 고차에서 어려운 내용은 오메가 딱 하나입니다. 맞죠? 특히 이제 너희들이 배워왔을 때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위험해요. 외우지 마세요, 오메가는. 자, 갑니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친구 딱 두 가지 유형 갑니다. 첫 번째, 오메가는 뭐다? x 3승은 1이다. 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부르는 녀석. 이게 오메가고요. 두 번째, x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부른다면 이거는 뭐 문자는 오메가지만 오메가 친구라고 불러요. 맞죠? W 아니고요. 오메가요, 오메가. 너네 오메가 잘 그리냐, 이거? Q, 이거. 잘 그리지? 이거 아니야? 어쨌든 가자. 자, 첫 번째. 요 녀석에서 만들어진 공식 총 1, 2, 3, 4, 5번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물론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이번 시험에 임박할 때쯤 되면 혹은 뭐 이미 너희들이 방학 때 잘 해왔다면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혹시 내가 부호 하나라도 잘못 외우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봐. 알았죠? 그리고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 정도, 몇 개 외워지는 그 정도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만들어가면 되거든. 알았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30개를 더 외우시고요. 어쨌든 첫 번째 녀석은 뭐다?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메가 3승은 1.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역시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요. 3차 방정식에서의 허근 이 길이니까 1번에 넣은 거지만 요 식 자체를 조금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허근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걸 알거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는 게 허근인 거 알거든. 그래서 두 번째 2번은 뭐다? 요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얻은 오메가에 대한 2차 식볼 요게 2번 공식이죠. 결국 1, 2번은 성립하는 방정식에 대입해서 얻은 식들이 1,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뭘까? 개수가 111이라서 한 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건 오메가 바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 요거 두 근의 합 얼마예요? 그 다음 요거 두 근의 곱 근각에서의 관계 살리는 문제. 2차 방정식에서.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나올 겁니다. 요놈과 요놈을 보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부호가 반대죠.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부호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놈은 반대고 어떤 놈은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헷갈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우지는 말라는 거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 잘 확인하라는 거고. 알았죠? 그 다음 4번 갑시다. 물론 나도 외운 대로 쓰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한테 풀어줄 때는 일부러 안 외운 채로 만들면서 풀고 있어. 네 번째로 갑니다. 5번까지 있다 그랬죠? 이제 4번, 5번이 사실 잘 안 외워지는 녀석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려면 사실 순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순서까지 왔으면은 2번으로 4번 만들고 1번으로 5번 만들거든. 2번으로 4번 만들고 1번으로 5번 만들거든. 물론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일부러 이것도 만드는 거를 약간 아래 위가 대칭형이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2번을 가지고 4번 만들 때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되고 1번을 가지고 5번을 만들 때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4번은 오메가 더하기 1 생략 잠깐 보류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그럼 아까 내가 보류해놨던 1은 우변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겠지. 그게 4번 공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오메가 끝에 거 얘가 오메가 분의 1 얘가 넘어가서 1 되었음. 마지막 5번 5번은요 일단 오메가를 나눠봐요. 답은 뭐 나와요? 오메가 제곱. 우변 뭐 나와요? 오메가 분의 1. 얘도 마찬가지야. 좌변 뭐 나와요? 오메가 제곱. 우변 뭐 나와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근데 내가 흰색을 썼지 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오메가 5번 공식 오메가 제곱은 맞다. 자 그럼 우변은 뭐로 바꿔야 된다? 자 요 오메가 분의 1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 잘 봐. 둘이 곱해서 1이지. 둘이 곱하면 1이다가 다른 말로 뭐야? 성은아 한글로 곱하면 1이다. 그 말이 뭐야? 둘은 역수관계에 있다. 곱해서 1은 놈은 3과 3분의 1, 5와 5분의 1 이런 놈들이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역수관계에 있다. 오메가의 역수네? 오메가의 바라는 거지. 오메가의 역수네? 앞에 마이너스 있고 오메가 바라는 거거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5번 공식입니다. 알았나요? 여기까지 이제 1, 2, 3, 4, 5번 공식들 잘 외워 두셔야 할 겁니다.
아셨음? 아셨음? 자, 내가 방금 외우라고 한 것도 공식을 그대로 주절주절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드는 방법을 외워놨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자, 그럼 오메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 해볼 거냐면 오늘 바로 나오네. 698번 풀어봐요. 698번이랑 712번이랑 같이 풀어봐요. 698번이랑 712번이랑. 자, 요런 거 풀 때 내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한 이유. 보면서 풀지 말라는 건데, 자, 솔직히 보면서 풀었다 손 없니? 너희가 스스로 만들고 풀었니? 두 문제를 풀 때. 나 누구랑 얘기하니? 너네 인강 듣니?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이거 보자마자, 참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방금 내가 만드는 걸 보면서 기억이 나니까, 이거 이랬었어. 맞아. 이거 맞아. 아까 이렇게 했었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한 번에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봤냐 아니냐가 이 공식을 많이 기억하냐 안 하냐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요. 그리고 기억 같은 거는 몇 번 공식? 이거 2번 공식이지? 여기서 하나만 이양시켜 놓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 는으로도 많이 물어보고 오메가 는으로도 많이 나오고. 알았죠? 뭐 다들 맞췄으니까 금방 했겠지? 이거 답 뭐 나왔어, 주은아 이거? 698번. 5번 나왔대. 5번? 성현도 5번? 자, 712번 갈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까지 가도 되겠다. 자, 712번. 다 풀었니? 준이 답 몇 번 나왔어? 4번 나왔대. 선우이도 4번? 자네도 4번? 그래요. 이건 기본 공식이니까 다들 맞췄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숙제할 때 있잖아. 꼭 아까 698이었지. 꼭 699번 풀 때 또는 이건 너무 뭐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푼다 치면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다 만들어 보면서 한 문제에서 만든 다음에 다른 문제들 그걸 보면서 좀 풀던가 해봐. 알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고난도 하나 풀린다 했지? 705번으로 갑니다. 자, 요거 역시 시간 줄 테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705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별표 쳐놓으세요. 일단 기억은 안 해도 되죠? 오메가 들어가서 성립한다면 오메가 바 넣어도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기억은 보자마자 참 맞죠? 나는 항상 오메가 바에 대한 내용은 대입한 건 안 쓰고 있긴 하지만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니은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기억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기억, 좌변, 통분하고 싶다 그죠? 그럼 분자는 뭐야? 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어머? 공식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또는 한번 만들어 본 사람들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 안다 그치? 그럼 오메가 더하기 1이 뭐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 그래서 뭐예요? 좌변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우변 갈게요.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 나와서 니은은 참일 거예요. 승현 씨 알겠죠? 또 무시당했어요. 승현 씨 알겠죠? 예. 그럼 마지막 디귿이야. 디귿은 뭐야? 일단 첫 번째 좌변. 나왔다. 뭐야? 오메가 그렇게까지 빡빡 안 닦아도 돼. 성훈아. 자, 되게 자, 뭔가 어쨌든 저는 뭐예요?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거를 뭐 했어요? n승을 취했어요. 갑니다. 우변. 우변은 뭐예요? 분모를 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럼 분자는 뭐야?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 녀석의 n승입니다. 자, 요 상태로 너네 비교하려고 하면 힘들다. 알았죠? 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그렇게 섞여 나오는 문제는 뭐 해주세요? 하나로 맞춰주세요. 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5번 공식이에요. 알았죠? 오메가 바가 뭐예요?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승이 되고 그 말은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오메가의 2n승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둘이 같다라고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n은 뭐만 되면 돼? 마이너스 1의 n승이 그렇지 1이 되도록 하는 짝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0개가 맞아요. 이거 참이에요. 알았죠? 자, 5번은 공식이 쓰이는 용도가 뭐 꼭 이것만 쓰인다는 건 아닌데 원리는 똑같아.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섞여 나오는 놈들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로 맞춰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5번 공식이에요. 생각보다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잘 한번 봐두세요. 알았죠? 한쪽은 오메가, 한쪽은 오메가 바.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맞춰줘야지. 여기까지가 고차 방정식 끝입니다. 됐죠? 자, 토요일 날 고차 숙제풀이 다 하고 나서 연립해버릴 거고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방학 때 배웠던 것처럼 연립방정식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럼 토요일 날의 주된 목적은 뭐다? 내가 아까 말했던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심화 유형들이 메인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연립 자체는 몇 가지 있지. 뭐 1차와 2차 연립하는 거, 2차와 1차 연립하는 거 있는데 가볍게 한 문제 정도씩만 풀고 개념 설명만 정리만 쫙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요번 주 시험 범위, 요번 주에 마플 시너지 마무리합시다. 알았죠? 잘 가요.